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고 허리 아래가 뻐근하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피로감이 있는데도 어제 밤엔 나름대로 잘했는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피로감,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그 증상이 사실은 초기 신장 손상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시간대는 낮이 아니라 밤, 우리가 자는 동안입니다. 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60% 이상이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뒤에야 병을 알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노인 사망 원인 중 약 8번째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50세 이후 성인의 72% 이상이 밤에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낵, 따뜻한 차 한 잔, 밤에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다시 눕는 습관,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다리 저림과 쥐.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밤사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고 원래는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쌓이고 신장세포에 조용한 염증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이 패턴이 밤마다 반복되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연결됩니다. 크레아틴인 약 38% 상승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EGFR 약 22% 감소, 고혈압, 부종, 미세알 분민료, 세뇨관, 손상 위험 증가. 그래서 오늘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보아온 가장 위험한 밤 습관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 평범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과 돌이키기 어려운 만성 콩팥병을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습관을 들으시는 순간 아마 오늘 밤을 이전처럼 대충 넘기기 어렵게 되실 겁니다. 지기 습관 1. 나이 때문도 아니고 유전 때문도 아니고 실은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먹는 작은 한 입이 신장을 제일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신가요? 네, 밥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정말 작은 한두 입이 혈압을 밤에 최대 28%까지 올리고 신장을 비상근무 모드로 몰아붙여 만성 콩팥병으로 향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숨은 소금, 나트륨층입니다. 우리가 직접 뿌리는 소금보다 라이트, 건강식, 저지방, 간단한 스낵이라고 적힌 각종 포장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나트륨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준호 씨, 63세, 가명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술도 끊고 튀긴 음식도 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고 혈압이 점점 올라가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밤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건 소금이 든 땅콩 한 줌, 라이트 팝콘, 짭짤한 크래커 몇 개.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밤에 올라간 혈압은 신장의 작은 여과기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한 염증이 밤마다 반복됩니다. 그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EGFR은 조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허리나 옆구리가 꼭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작은 팝콘 한 봉지에 나트륨이 500개, 700랭고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컵라면이나 인스턴트 수프 한 개에는 1700mg, 가공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에는 1200mg 이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먹는 나트륨의 약 80%가 소금통이 아니라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밤마다의 과한 나트륨 섭취는 만성 콩팥병 위험 약 34%, 증가 다리 발목 부종 잘 떨어지지 않는 고혈압 초기 세뇨관 손상, 아침마다 붓는 눈, 부은 발목, 계속되는 피로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신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밤에 먹는 짭짤한 스낵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선택해 보십시오. 싱거운 제철 과일, 조금 따뜻한 오트밀 소량,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무염, 견과류 소량.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설령 소금을 줄이셨더라도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다리를 가만히 둘 수 없는 증상은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졌다는 신장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 4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이 신호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십니다. 습관 2.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밤 챙겨 먹는 그 단백질이 사실은 신장을 밤새 마라톤 시키고 있다. 이런 말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잠들기 전 과한 단백질 섭취는 성인, 특히 50세 이후 신장에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부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밤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회복되지 않나요?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건 쉬어야 할 시간의 2배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우 씨, 58세 감염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도 나름 건강하게 챙기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직전 큰 컵으로 마시는 웨이프로틴 쉐이크를 근육 회복을 위한 필수 루틴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눈 밑이 점점 칙칙해지고 아침 피로가 심해지고 얼굴과 눈 주변이 묵직하고 붓는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상승, EGFR은 약 20% 감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는 반드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낮 동안에는 그나마 혈류량이 충분해서 이 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약 10-25% 감소합니다. 원래는 쉬면서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역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중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올라가고 몸이 산성 쪽으로 기울고 대사성 산증, 신장 조직의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며 장기적으로 EGFR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영양학 저널, Journal of Renal Nutrition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과도한 단백질 식사만으로도 밤사이 신장이 해야 하는 일이 약 32%까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 고혈압, 초기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겐 이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은 하루 전체에 나누어 드십시오. 저녁 밤 시간에는 한 끼 15-20g 정도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두부, 콩, 렌틸, 콩,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흰살 생선처럼 노폐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기는 단백질을 우선 선택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대용량 단백질 쉐이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잘 조절하고 있어도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혈액 검사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장 미네랄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바로 습관4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 손상이 미네랄 불균형으로 다리를 통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의 습관 3, 밤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놀랍게도 먹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밤에 소변이 마려운데도 깨서 가지 않고 참는 습관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깨기 싫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장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습관입니다. 김영희 씨, 64세 가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잠은 절대 중간에 깨지 않는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나가면 잠이 완전히 깰 것 같으니까 그냥 참고 아침에 가야지.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묵직한 허리 통증, 이유 없는 피로, 미열 같은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그 신우신염, 신장 감염,
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신장 기능은 일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왜 소변을 참는 게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득 찬 방광은 따뜻한 정체된 물 저장고가 됩니다. 이 환경은 세균이 자라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세균은 요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신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번의 감염은 신장 조직에 미세한 흉터 반응을 남깁니다. 이 흉터들이 쌓이면 EGFR은 되돌릴 수 없게 줄어듭니다. 비뇨신장 관련 여러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요로 감염이 노인에서 최대 25%까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이 위험이 더 큽니다. 여성,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 초기 신호는 대개 이렇습니다. 소변이 탁해 보임, 소변 볼 때 따가움, 화끈거림, 아랫배가 묵직하고 압박감이 있음, 밤에 허리 옆구리 통증으로 자주 깸, 소변 냄새가 강하게 나거나 색이 진하게 변함. 이 신호들을 밤이니까, 귀찮으니까 하며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울리는 화재 경보기를 지금 시끄러우니까 그냥 꺼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은 계속 번지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소변이 마려우면 반드시 일어나 바로 가십시오. 화장실 가는 길은 항상 밝고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없게 정리해 두십시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조금씩 줄이되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볼 때 통증, 열감, 냄새 변화가 느껴지면 임의로 약을 드시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밤에 소변을 제때 보더라도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느낌으로 자꾸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도와 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습관 4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기 신장 손상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H인 습관 4. 혈액 검사보다 먼저 다리가 신장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하지불안증 같은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미네랄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부분이지만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최영호 씨, 67세, 감염건은 피로 때문도 혈압 때문도 아닌 이 증상 때문에 처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퉁기거나 걷어차는 움직임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통증, 다리를 가만히 두기가 너무 힘든 느낌, 20, 30분마다 깨는 수면, 처음에는 혈액순환 문제나 스트레스, 스트레칭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은 다소 높은 편, 마그네슘은 낮은 편, EGFR은 52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전형적인 전해질 이상, 플러스 초기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조절하는 몸의 조절 탱크 역할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은 높아지기 쉽고 나트륨은 불안정해지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신경 전달이 불규칙해집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 저릿저릿한 감각 이상, 찌릿하는 전기 같은 느낌, 밤마다 계속되는 다리 불편감과 쥐입니다. 신장 관련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기 콩팥병 환자의 약 35%가 이런 형태의 하지불안 증상을 겪고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기 수년 전부터 이미 다리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지불안과 쥐가 자주 생기는 밤은 밤 혈압 상승, 전신염증 증가, 산화 스트레스 증가 신장 피로 가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레아티닌, EGFR, 전해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검사를 꼭 해보십시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녹색 잎이채소, 무염 아몬드,
생선 등을 식단에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임의로 미네랄 비타민제를 드시지는 마십시오. 특히 칼륨이 숨어 있는 보충제는 신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빈혈은 하지불안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카페인, 술은 피하십시오. 둘 다 미네랄 균형과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다리 증상을 잘 조절한다고 해도 여전히 밤마다 신장의 회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과 밤 동안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이것이 습관 5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습관 5. 잠들기 전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신장을 회복시키는 물인지 아니면 더 말라가게 만드는 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밤 시간의 탈수와 잘못된 음료 선택은 매년 수많은 숨은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잘 마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20, 30% 적은 혈류량으로 밤을 버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선영 씨 70세 가명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뻑뻑하고 온몸이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물은 잘 마셔요. 밤마다 녹차도 마시고 잠들기 전에 와인도 조금 마셔요. 몸에 좋다길래요. 하지만 혈액 소변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상승, 나트륨 농도 증가, 만성 탈수 소견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시는 것들이 수분 공급이 아니라 수분 손실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코올은 강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잃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역과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혈액 내 유효한 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인슐린을 올리고 혈압과 사구체 손상 위험을 함께 올립니다. 탈수 상태에서 잠이 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15, 25%까지 줄어들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무리가 갑니다.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고 소변이 진하고 농축되며 염증과 피로가 증가하고 아침 두통, 입마름, 몸살 같은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습관이 만성 콩팥병 위험을 약 4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일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 밤에 갈증이 나면 커피, 녹차, 탄산음료, 달달한 음료, 술로 해결하는 것, 이 둘 다 신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합니다. 신장을 위한 올바른 수분 관리는 조금 다릅니다.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서 몸이 무리 없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밤중에 깨서 입이 많이 마르면 한 번에 100, 150ml 정도의 작은 양만 천천히 마십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 예를 들어 캐모마일, 민트 같은 것을 소량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밤에는 술, 커피, 녹차, 탄산음료, 달달한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입이 마르고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고 소변색이 진하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물 부족 상태로 밤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 시간에 올바른 수분 관리만으로도 혈압, 아침, 에너지 집중력, 신장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24시간 계속 일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장 위험한 밤 습관 5가지를 아신 만큼 다음 단계는 손상된 신장을 어떻게 회복 방향으로 돌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수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마지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6호 마무리. 지금까지 5가지 밤 습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장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증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팝콘 한 봉지, 단백질 쉐이크 한 컵, 그냥 참자 하고 넘긴 소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다리쥐,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마신 한 잔의 음료.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선생님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가 무리하게 굴려도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이면 이미 꽤 많은 손상이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장 손상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과격한 유행 다이어트, 값비싼 보충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소금 섭취를 꾸준히 관리하고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하루에 나누어 드시고 밤에 소변이 마려우면 반드시 가서 비우고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수분 습관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렇게 밤 습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더 안정되고 몸속 염증이 줄고 신장력과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아침에 눈 뜰 때의 피로감이 줄어들며 앞으로의 수년간 신장 기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 건강은 나이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을 계속해서 놓쳐왔기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식하고 꾸준히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면 신장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나 이야기 같다. 이런 걸 아무도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의 신장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주 신장을 지키고 이미 약해진 신장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계속 나누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올바른 정보가 제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한쪽 신장을,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항상 몸에 작은 신의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밤부터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신장은 그 노력을 평생 기억하고 오래도록 보답해 줄 것입니다.